패브릭타임의 이우석이라고 합니다. 패브릭타임은 스와치온이라고 하는 온라인 원단 도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와치온은 원단 생산업체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패션 브랜드, 그 중에서도 좀 사이즈가 작은 중소 패션 브랜드들을 연결해서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스와치온이 어떤 수요를 지향해서 지금 커머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런 트렌드가 이제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북미나 유럽에서는 사실 한 대략 5년 전부터 이런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아무래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큰 의류 브랜드보다는 인디펜던트 패션 브랜드라고 불러요. 해외에서는 이런 작은 중소 브랜드 의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트렌드가 이제 동대문에서 시작된 이제 보세 브랜드라고 통칭되는 중소형 브랜드 시장이 이제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북미와 유럽에서 이제 최근이라고 하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시장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 문제는 이런 큰 브랜드가 아닌 이제 중소형 브랜드들이 원단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만한 채널이 북미나 유럽에는 잘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동대문이라는 이제 훌륭한 패션 클러스터가 있었고 거기 종합시장 안에 워낙 많은 원단 공급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브랜드들도 이제 문제 없이 그러니까 적은 MOQ, 그러니까 뭐 사실 말하자면 이제 뭐 거의 MOQ가 없이 1야드, 2야드 수준으로도 원단을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었지만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제 잘 만들어진 원단 인더스트리를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이나 뭐 영국,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런 중소 브랜드들이 안정적으로 원단을 공급받을 수 있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차관된 원인들은 아마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원단 공급 업체들이 지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여러 군데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원단 생산도 이제 우리가 직접 하고 이제 구매 그리고 이제 그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채널도 서플라이 체인도 잘 만들어져 있지만 미국이나 이제 뭐 서유럽 같은 경우 이제 별로 그런 편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이제 유럽의 원단 생산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좀 고가를 지향하면서 이제 굉장히 일부 생산업체들만 남아 있는 상태고 대부분의 양산 업체들은 중국과 우리나라에 포진해 있잖아요. 근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수입 업체들, 그러니까 병행 수입 업체나 혹은 뭐 우리 흔히 컨버터라고 부르는 업체들 통해서 원단을 일정량 수입해다가 판매하는 것만이 보통 원단이 공급되는 채널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작은 브랜드들은 자기들이 직접 이제 이런 수입 업체들을 끼고 MOQ를 맞춰서 이제 한국 공장이나 중국 공장을 컨택해서 원단을 생산해 올 수 있을 만한 이제 사이즈가 되는 브랜드들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업자들이 미리 재고를 수입해 놓은 물량 안에서만 원단을 소비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사실 동대문 같은 채널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버라이티가 적었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원단의 폭도 굉장히 좁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수입된 원단이 다음 시즌에 또 수입되리라는 이제 보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생산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도 이제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지리적 한계가 있으면 보통 산업에서는 이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마련인데요. 다른 이제 대부분의 온라인 커머스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지리적 한계를 극복을 해줬잖아요. 근데 원단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러기 힘들었던 면이 있죠.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원단 사는 거야 뭐 이제 온라인에서 사진 보고 영상 보고 산다고 해도 이제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작은 브랜드라도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그 사업체이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단을 단순히 이제 온라인에서 이미지만 보고 구매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리적인 한계 그리고 이제 원단의 온라인 판매가 가지는 이제 원단이라는 재화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미국과 유럽에 있는 이제 조그만 중소 패션 브랜드들은 여태까지 원단 소싱을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었냐?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연 2회 정도 개최된 이제 원단 박람회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어 비전이나 그리고 이제 텍스월드 같은 이제 큰 원단 박람회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원단 생산 업체들을 이제 만나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많은 진열된 이제 상품 전시를 보고 거기서 이제 컨버터 혹은 이제 원단 생산 업체들과 이제 계약을 하기 마련이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그 원단 박람회는 이제 1년에 2번밖에 열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원단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또 대다수 좀 큰 브랜드와의 이제 계약을 지향하는 이제 큰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중소 브랜드들은 이제 MOQ를 맞출 수가 없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원단 박람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원단을 이제 다양하게
소싱 받기는 이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패브릭타임은 이번에 원단 수출을 목표로 하는 이제 수출형 커머스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저희 국내에 있는 특히 이제 동대문 원단들을 먼저 DB어하고 이것들을 이제 북미와 유럽에 있는 중소 패션 브랜드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국내에 있는 원단 업체들에게는 이제 해외 수출 판로를 이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되어주고, 그리고 북미와 유럽에 있는 작은 브랜드 디자이너들에게는 편리한 방법으로 이제 다양한 국산 원단을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낮은 MOQ로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스와치원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100% 수출을 하고 있고요. 국내 판매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판매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동대문 같은 이제 종합시장 같은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잘 이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북미와 서유럽 수출이 전체 주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커머스 채널의 모습은 이러한데요. 이런 형태의 원단 제품을 이제 DB화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검색해서 주문할 수 있게 만드는 커머스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는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많은 양의 이제 국산 원단들을 DB화해서 이 원단 커머스 웹사이트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스와치원에 올라가 있는 원단 품목수는 이제 20만 개 이상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그 수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이제 이커머스 채널을 만든다고 해도 원단이라는 재화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만져봐야 이제 그 질감이나 이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원단이라는 재화의 특성 때문에 이제 그 단순히 이커머스만으로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제 사업체들에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커머스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스와치박스라는 이제 그 샘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대문에서는 이제 각 품목들의 손바닥만한 형태 그게 이제 스와치 번들을 이제 나눠주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무료로 나눠주기는 하지만 관행상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스와치를 이제 구매 혹은 저희가 야드지를 사다가 재단을 해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은 스와치 박스 형태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그러니까 원단 샘플을 이제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였고 저희 그 항공 특송을 통해서 이 샘플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북미에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어디에 있는 패션 브랜드라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저희 스와치온 커머스 웹사이트에서 찾아서 이제 샘플을 요청하고 그 샘플을 이제 받게 되기까지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어떤 패션 브랜드가 이제 동대문 나가서 샘플 픽업해오는 것과 이제 큰 차이가 없는 샘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고객이 되는 패션 브랜드들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높은 구매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샘플 박스 하나가 나갔을 때 원단 주문으로 전환이 되는 전환율은 이제 82%가 넘어요. 샘플 박스 하나 정도가 나가면 이제 필시 거의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원단 주문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동대문에서 이제 매장을 운영하시는 업체들의 경우에 샘플 스와치를 한 10개 정도 내보내면 이제 한 번 원단 주문을 이제 기대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이제 국내에서 원단 스와치를 이제 보내주는 것보다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구매 전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재고 매입을 해서 직접 공급 업체들로부터 원단 업체들로부터 해외에 있는 업체들에게 저희 이름으로 직접 수출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아마존이나 혹은 알리바바나 혹은 쿠팡 같은 채널을 통해서 원단을 이제 수출 혹은 이제 판매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대부분의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 취하는 형태가 오픈 커머스 형태라고 해요. 구매와 결제를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만을 제공할 뿐이고 실제로 이제 배송 처리, 그리고 주문 처리, 그리고 고객과의 연락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이제 공급업체가 이제 처리를 해야 하는 면이 있었는데 저희 패브릭타임의 스와치온 서비스는 저희 이름으로 직접 매입을 해서 저희 이름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공급업체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한 이제 수출 서류라든가 HS 코드 할당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이제 직접 행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고객들과 이제 직접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나간 제품에 대해서 이제 불량으로 인한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직접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업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내에 있는 벤더 컨버터에게 직접 원단을 이제 판매하는 것과 이제 다를 바가 없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스와치원은 단순히 이제 원단 판매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원단을 이제 잘 전시해놓고 고객이 누군가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원단을 찾아서 잘 판매되기를 이제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바이어 발굴이라고 이제 하는 활동이겠죠.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 패션 브랜드가 저희 스와치온을 통해서 이제 국산 원단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장치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첫 번째가 이제 무드보드라고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제 자기 컬렉션을 시작할 때 이런 무드보드라는 걸 먼저 만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재 매칭을 해 나가기 시작하죠. 디자이너들이 이제 무드보드 같은 작업을 한다는 거 이제 아마 얼추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스와치온에서는 이제 이런 무드보드를 스와치온 온라인 상에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무드 이미지들에 맞는 원단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실물로 이런 이제 A4 전지 같은 데다가 이미지들 다 이제 콜라주 해놓고 이제 원단 이제 어디서 샘플 받아다가 이제 붙여놓고 이제 비교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작업을 해야 됐던 것들을 온라인에 이미지 몇 장 올리는 것만으로 자기들이 이제 무드보드 만들어서 소재 매칭하던 업무를 저희가 이제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제 구매 의사결정이 잘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다른 이제 컨버터들 통해서 원단을 구매하는 것보다 점점 이제 스와치온을 통해서 이제 편하게 원단을 구매하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큰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이제 의류 디자인을 이제 3D 패션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많이 퍼져 있지는 않지만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이제 자기들 업무 프로세스에 이런 패션 디자인 툴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디자인 툴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버추얼 원단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그 원단 판매 영업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패션 디자인 툴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CAD 툴 같은 건데, 패션 디자인 툴을 이제 제일 잘 만드는 업체가 클로우 버추얼 패션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의 의류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제 아디다스나 루이비통 같은 이제 굉장히 큰 회사들도 이미 차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3D 의류 디자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의류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의류 디자인에 입혀 놓을 이제 그 3D 패브릭이 되는데요. 이 3D 패브릭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단 섬유의 이제 어떤 이제 물리적인 특성, 그러니까 이제 질감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접히는 강도라든가 혹은 이제 무게감, 떨어지는 이제 드래핑이라든가 이런 물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야 이 의류 디자인 툴을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잘 구현되어 있는 3D 패브릭이 충분히 이제 많은 다양한 원단들이 있어야 3D 의류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이 원단들을 사용해 볼 것이고, 이 원단을 가지고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 잘 나오면 이제 저걸 갖고 이제 생산을 결정하게 될 거고, 저때 사용했던 3D 패브릭의 실물 원단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가올 3D 패션 디자인이 접목된 의류 업무 프로세스에서는 결국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손바닥만한 그 실물 샘플 스와치 혹은 이제 샘플북 같은 거를 얼마나 이제 발품을 팔아서 디자이너 사무실에 올려놓느냐 이런 형태의 기성적인 영업보다는 실물 원단에 잘 만들어진 이제 3D 패브릭 파일을 얼마나 이제 많이 디자이너 브랜드들에게 유통시키고 있느냐, 온라인에 올려놓고 있느냐가 원단 영업의 이제 다음 이제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와치온에서는 이런 이제 3D 패브릭을 만드는 작업을 개개의 공급 업체들, 그러니까 원단 생산 업체분들이 하시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스와치온에서는 이제 그 만들어진 원단을 3D 패브릭으로 이제 그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이제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3D 원단으로 만들어진 구현된 의류 시뮬레이션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제 의류 상품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뭐 동대문 같은 데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전시회 나가시거나 혹은 이제 매장 같은 데다가 원단 전시하실 때 그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을 아마 같이 전시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을 봐야 이 원단이 이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감을 잡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근데 매번 그렇게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데는 이제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제 3D 패브릭 서비스를 이제 거치면 각각의 원단에 대해서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드레스든 자켓이든 3D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데는 이제 굉장히 적은 노동력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이제 원단에 대해서 이제 감을 잘 설명하고 구매 의사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와치온에서 이제 판매를 하시게 되면 이런 3D 패브릭 같은 서비스들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를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스와치온은 부부 창업된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표 정현미 대표와 이제 제가
함께 창업하는 회사인데 저희는 사실 원단이라는 이제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저희는 이제 IT 사업을 했던 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몬, 티켓몬스터에서 일을 했었고 저는 카카오에서 일을 했었던 이제 IT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급 업체, 그러니까 원단 업체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들도 원단을 이렇게 온라인에서 판매해보는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 보셨다, 혹은 이제 직접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이런 이제 이커머스를 이제 실행을 해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해보니 굉장히 어렵더라. 그러니까 IT를 이용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한다는 게 막상 해보니 이제 굉장히 어렵더라.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저희는 원단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저희도 사업을 했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원단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올라왔지만 저희는 적어도 이제 IT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원단 업체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저희 같은 이제 IT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이제 플랫폼과 손을 잡고 국내뿐만이 아닌 내수뿐만이 아닌 이제 해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경기도권에 있는 한 다이마루 업체에서는 이제 저희 수아치온 초창기부터 이제 함께 해외 판매를 진행해 보셨는데요. 지난 1년간 그 업체에 올려드린 매출이 지난 1년간 대략 1억 5천 정도 되고 그리고 매 분기마다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 섬유 산업이 중국의 부상에 맞물려서 되게 많은 부분 좀 축소된 면도 있었고 이제 뭐 사양산업 취급을 가끔은 받기도 하고 근데 이런 순간에 저희가 채택해야 될 노선은 중국이 이제 대부분의 대량 양산 체제를 이제 가져가 버렸으니까 대량 양산 면에 있어서 이제 중국 업체들과 싸우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이제 그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이제 중소 브랜드 시장으로 패션 시장이 크게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한국 원단 산업이 이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보는 것이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이제 IT 플랫폼 업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로 이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이제 갖추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저희 스와치온이 이제 2018년에 창업한 이래로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북미와 유럽 시장에 이제 개척해 놓았습니다. 저희 스와치온을 믿고 함께 손을 잡고 이제 해외 판로를 개척해 보시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대상 중소 브랜드라고 하는 데는 숫자로 얘기하자면 보통 이제 연매출 한 10억 정도 내외의 이제 작은 브랜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매출이 10억이니까 1년에 구매하는 이제 원단의 금액은 아마 한 이제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브랜드들이 이제 원단 이제 양산할 때 구매 요청을 하는 혹은 이제 생산을 요청하는 이제 야드 수는 보통 한 칼라당 이제 100에서 1000야드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일장일단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요 연매출 10억 이상 하는 연매출 50억에서 100억 정도 하는 큰 패션 브랜드들도 좀 비대면 형태의 이제 원단 소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상대하던 그 저희 이제 고객 클라이언트 브랜드들 대비 이제 3분기 정도를 거치면서 이제 저희가 새로 확보하게 된 바이어들의 규모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는 아주 이제 이름 모를 조그만 이제 인터넷 브랜드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서부에 있는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가구 인테리어 업체들도 이제 저희 스와치온에서 이제 원단을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사가는 이제 그런 정도 이제 규모의 브랜드들도 스와치온 고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뭐 아주 조그만 브랜드들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확대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름 들으면 이제 누구나 아는 이제 그런 큰 브랜드들은 아니지만 전 세계 스케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특정한 세대에게 혹은 이제 특정한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는 패션 브랜드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제 인디펜던트 브랜드라고 하기도 하고 마이크로 브랜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브랜드가 이제 대략 몇 개쯤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유럽이랑 북미에만 적어도 이제 10만 개 정도의 그런 중소형 브랜드들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런 10만 개 정도 되는 브랜드들이 이제 각각 이제 연매출이 이제 뭐 보통 10억에서 50억 사이 정도 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절대로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저희한테 이제 스와치온을 통해서 구매하는 이제 브랜드의 규모가 점점 이제 성장을 하고는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중소 브랜드를 상대로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개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효율적인 이제 운영 방식을 우리가 고안하기만 한다면 상당히 그 이전에 이제 대량 양산 주문을 따내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급이 되는 브랜드들도 이제 수아촌의 고객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자기네 색깔 컬러를 이제 염색해달라고 한다거나, 혹은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이제 한 컬러당 이제 뭐 1000에서 2000여 대 정도를 구매를 할 테니까 이제 절 단위로 이제 매입을 해서 사가겠다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쨌든 이제 작은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이 잘 갖춰진 이제 동대문 업체들과 주로 거래를 시작을 했지만, 이런 좀 규모가 있는 브랜드들의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생산을 직접 하시는 업체들과 어떤 이제 일정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제 채널들이 이제 좀 생긴 것 같아요. 기회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구에 있는 이제 그 우분 업체들과는 이제 다이텍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저희가 진행하는 주문들이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염색을 이제 아예 처음부터 자기네 염색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혹은 이제 프린팅 이제 오더를 하거나, 혹은 아예 반대로 업체 측에서 과생산된 재고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생산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데드스톡이라고 부르는 이제 뭐 팔기도 어렵고 이제 들고 있기도 이제 비용이 드는 이제 과생산된 이제 재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싸게 판다고 하면은 아주 싼 가격에 이제 그 과생산된 재고를 이제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데에 매력을 느끼는 브랜드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태워 없어질 재고를 이제 쓰는 면에서 이제 친환경적인 면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 생산업체들하고도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양산업체들이 하던 것처럼 큰 주문을 아직 넣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기회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렇게 참여해주시고 계신 생산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섬유 산업이 이제 IT와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강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말로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회자되어 왔지만, 사실 우리 생산업체들이나 이제 뭐 구매 유통을 하는 기존의 이제 산업 업체들 입장에서 갑자기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향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여태까지 해오던 업무 방식을 다 바꾸는 거는 이제 상당히 리스크도 크고 무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IT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기존에 해오던 이제 업무 방식을 굉장히 많은 부분 자동화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바이어, 그리고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에 맞는 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줄 수 있는 도움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하던 것처럼 이제 사람이 이제 주문 처리를 하고 이제 전화로 연락하고 이메일로 연락하고 뭐 바이어 찾으려고 이제 그 해외 나가서 이제 전시회에 참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던 대로 이제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면 사실 다품종 생산이 전혀 매력적인 분야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운영하는데 비용만 많이 들었지 한 번 주문 처리했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IT가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효율화되는 거죠. 저희는 수아치원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바이어 발굴 활동은 이제 저희는 직접 전시회를 참가하거나, 혹은 뭐 이제 바이어를 이제 직접 발품을 띄워서 영업하는 형태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IT 서비스, 흔한 IT 서비스들이 이제 그러한 것처럼 인터넷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면에서 되게 이제 그 IT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었던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굉장히 잘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패션 브랜드 뭐 바이어를 발굴한다는 게 조금 어떻게 하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되게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IT 서비스 이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에서 단서를 잡고 그리고 이제 바이어들을 잘 발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제 온라인 마케팅 방식을 이제 개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저희가 그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는 패션 브랜드 개수는 이제 대략 10,000개 정도 되는데요. 매달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 중소급 정도의 이제 패션 브랜드들이 이제 매달 5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이제 신규로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그렇게 많은 브랜드들을 이제 신규로 발굴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기도 하고, 판매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배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수출 배송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제 수출 배송 하려면 이제 뭐 쿠리어도 잡아야 되고 이제 뭐 이제 선적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출 이제 뭐 관세 업무를 하기 위한 이제 서류들도 잘 준비해야 되고,
저희 스와치온은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전부 다 이제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것처럼 뭐 주문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몇 군데에다가 이메일하고 전화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사실 물건을 보내주시고 이제 물건 상품 스펙에 대한 정보만 이제 저희한테 잘 전달해 주시고, 주문 처리 이제 늘 하던 대로 이제 잘 하고 정보 입력만 이제 웹사이트 통해서 잘 해주시면 이런 일련의 주문 처리 활동들은 전부 다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효율로 저희가 한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저희 플랫폼을 잘 활용하실 수만 있다면 미국에 수출하면서 이제 꼴랑 50만 원짜리 뭐 샘플 오더권 하나를 수출하면서도 충분히 이제 그 이득을 이제 충분히 이제 뭐 운영 비용까지 다 제하고 나서도 이익을 남기시는 이제 사업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요거는 저희가 2년 반 넘게 이제 사업을 해 오면서 이제 수치로 이제 다 측정을 했던 건데 10만 원, 50만 원 정도의 샘플 오더를 처리해도 충분히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IT를 적용한 이제 업무 효율화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이제 IT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제 운영 효율화가 이제 강점일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뭐 중국도 이제 IT를 잘 하는 회사긴 하지만 지금이 이제 저희 한국 선유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진 기회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쨌든 중국은 이제 대량 양산, 섬유의 대량 양산 시장을 이제 굉장히 많이 점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크다 보니까 아직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 뭐 이제 IT를 이용한 효율화를 이론해서 이제 뭐 중소 브랜드 시장을 개척 이런데 아직 메리트를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순간에 저희가 이제 빠르게 이 중소 브랜드 시장, 다품종 소량 생산 시장을 점하고 있는 게 중국에 있어서 이제 상대적인 우위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업체 관계자분들도 그러고 이제 뭐 선유 산업이 이제 아무래도 뭐 사양 산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섬유 산업 이제 이 체제가 굉장히 그냥 사양 산업으로 없어지기에는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침 저희에게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이제 한국 섬유 산업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이제 이런 IT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효율화를 하고 이제 다른 나라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을 이제 한국 섬유 산업이 새로 이제 개척하게 되는 계기로 만드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구독 경제 플랫폼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직접 뭐 이제 매달 어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이제 뭐 구독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이제 채널들이 있고, 그 채널들과 이제 수많은 구독자들, 이제 시청자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이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중간에서 그런 이제 굉장히 아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업체 한 분 한 분이 이제 나가서 발굴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그 이제 중소형 바이어들을 발굴하고 모아준다는 측면에서 그럼 잘 알고 계신 IT 플랫폼들과 이제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구매하는 이제 바이어들, 그러니까 이제 중소 브랜드 하나하나 자체는 굉장히 좀 조그만 브랜드지만 이제 뭐 박리담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양이 모여서 저희 이제 공급 업체들로 또 원단 업체들로부터 이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주문을 모아서 하나하나 이제 업체들한테 이제 다시 이제 모아서 나누고 나면은 사실 매일 들어가는 이제 발주량 자체는 아마 그렇게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뭐 기존에 생산하시던 분들이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혹은 이제 잘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뭐 수출권을 이제 체결한다 혹은 이제 뭐 바이어를 만나서 주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소재 개발부터 아마 시작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실 뭐 대구에 저희가 이제 그 생산업체들과 이제 얘기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어떤 원단 소재를 원하는지 스펙을 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해볼 수도 있고, 이제 뭐 거기에 맞는 이제 상품을 제안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이런 중소 브랜드들은 원단을 소비하는 방식이 자기네가 원하는 스펙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제시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제시를 해봐야 MOQ를 맞출 수 있는 이제 브랜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소 브랜드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간재 완제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만들어진 원단 안에서
소비를 하길 원해요. 그게 이제 MOQ를 잘 못 맞추는 면도 있지만 이런 조그만 브랜드들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원단에 대한 이해가 사실 그렇게 높은 브랜드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큰 브랜드들은 이제 뭐 내부에 이제 뭐 소재 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원단에 대한 이해도 높고, 혹은 이제 뭐 컨버터 같은 이제 중간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원단 스펙에 대한 이제 이해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 이런 중소 브랜드 시장은 사실 좀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높지 않아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우리 생산업체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제 개발해 놓은 소재들, 뭐 이런 이제 뭐 그 소재들에 대해서 DB를 만들고 이제 이런 소재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골라봐라고 제시를 해주면은 굉장히 그 안에서 잘 사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소재 개발보다는 이제 이미 개발된 소재 안에서 이제 제시를 해주시면 이제 그 셀렉션 안에서 이제 중소 브랜드들이 고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규모 있는, 그보다 약간 더 규모 있는 브랜드들이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원하는 건 보통 이제 패턴이나 색깔이에요.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이제 생산 오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재 개발의 측면이 아니라 이제 염색이나 이제 그 패턴 프린팅의 측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중견급 이제 브랜드들은 보통 이제 개발된 소재를 먼저 고르고 그 소재를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제 뭐 팬텀 컬러 넘버를 줄 수도 있고, 이제 혹은 이제 자기네들이 아트워크를 이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프린트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주문이 들어옵니다. 뭐 스펙을 기반으로 이제 소재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이제 그 지점에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생산업체한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먼저 제공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재 완제품이 생산이 당장 가능한, 혹은 염색이 당장 가능한, 이제 뭐 말하자면 생지 수준에서의 이제 그 미리 개발되어 있는 소재들을 저희한테 이제 제공해 주시는 게, 어떤 그 소재 정보를 이제 제공해 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 안에서 이제 주문도 이루어지고 이제 염색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올해 수출 매출 목표로 잡고 있었던 건 사실 120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코로나 등 때문에 이제 사실 목표 달성은 조금 요원해졌고, 대신 이제 그래도 저희 올해 매출 이제 한 80억 정도를 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는 뭐 이제 언젠간 끝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안에는 끝날 것 같고, 사실 내년 중반이나 이제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그동안 좀 밀려 있었던 수요가 조금 폭발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내년 목표는 이제 대략 이제 한 25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장을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는 이제 연 매출 1조 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성장을 이제 거듭해서 10년 정도의 이제 장기 목표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연 매출 1조를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이제 서유럽에 있는 이제 이런 중소 브랜드들이 이제 1년에 구매하는 원단의 금액이 대략 1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 비즈니스 패션 리포트 같은 데서 이제 계산을 한 건데, 거기서 보고 이제 저희가 추론한 건데, 그들이 이제 구매하는 이제 원단 이제 구매 규모가 이제 10조 정도 되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 동대문 이제 원단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단 거래 규모가 이제 1년에 한 3조 정도 된다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중소 브랜드 대상으로 원단을 수출해서 이제 적어도 이제 지금의 이제 추세로 이제 계속 성장을 한다면 연간 이제 1조 원 정도의 수출은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